드디어 진짜 C타입이 온다. 야스! 그럼 이제 한 개의 충전기로 갤럭시도 아이폰도 노트북도 게임기도 아우!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이제 거의 한 달 후면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을 시기이죠. 아마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전자제품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달라질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루머 컨텐츠를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출시 한 달 전쯤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고, 그래도 애플은 보안이 꽤 강한 편이라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저렇게 나올 것이라는 방향성은 알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존버를 할지 플립이나 폴드를 살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아이폰에서 첫 번째의 변화는 아이폰에서 오랜만에 소재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가 존재했습니다. 즉 애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는 티타늄 소재를 새롭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초기 아이폰의 경우 플라스틱 바디를 사용했고, 아이폰 4 때부터 알루미늄, 이후 스테인리스 소재를 도입했고, 지금은 알루미늄은 일반 라인업, 스테인리스 스틸은 프로 라인업으로 이중으로 구성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애플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거든요. 아이폰이 이제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에는 어렵고 매년 점점 늘어가는 무게로 인해 이제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거의 폴드 무게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번에 무게 감량 그리고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새로운 소재인 티타늄을 아이폰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루머로도 많이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갤럭시가 아이폰 대비 가벼운 것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고급감에서 스테인리스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무게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갤럭시도 꾸준히 알루미늄을 선택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무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애플은 티타늄 소재를 처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도 티타늄 소재를 내놓기도 했고, 작년 애플워치 울트라도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폰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면 얼마나 더 가벼워지냐? 이것도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애플워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애플워치 시리즈 7 45mm 기준으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 소재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지는 않는데 스테인리스보다는 유의미하게 가벼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루머대로라면 일반 라인업은 알루미늄, 가벼우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 프로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루머가 아마 올 초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이거는 그냥 진짜 팬이 만든 렌더링 사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냥 팬메이드이긴 한데, 야, 이것만 해도 예쁘긴 예쁘네. 소재가 변경되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측면에 액션 버튼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 갤럭시도 보면 빅스비 버튼이 따로 나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애플은 벨소리와 무음 버튼을 액션 버튼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라는 루머가 존재했습니다. 근거라면 iOS 17 코드에서 이와 관련된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했거든요.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활용도는 더 높아지겠지만, 이 물리 버튼이 1세대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아이폰의 아이덴티티인데 조금 아쉬울지도요. 그리고 일반 모델은 후면 유리도 무광으로 변한다라는 루머가 존재했습니다. 반투명 유리로 처리되면 지문이 덜 묻기도 하고 일반형과 프로의 룩 차이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것도 뭐 어쩌면 알루미늄과 티타늄 소재로 구분을 하니까 뒷면만큼은 또 동일하게 무광으로 할지도요? 아니면 프로 시리즈에 다시 유광이 되나?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엔 노치를 버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치사하게 프로 시리즈만 요거를 탑재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하지만 15 시리즈부터는 전 라인업 노치를 버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성인 측면에서 아주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특징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15 프로 라인업에서의 큰 변화는 베젤이 매우 얇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도 베젤을 확 줄이면서 디스플레이를 말아 넣는 듯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이후 매년 조금씩 베젤을 줄여왔어요. 근데 갤럭시는 항상 얇았었는데 이제서야 베젤을 줄이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생색을 낼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루머에 의하면 새로운 프로 시리즈만큼은 1.5mm의 굉장히 얇은 초박형 베젤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캐드로 그려진 렌더링을 보더라도 상당히 베젤이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11 프로와 비교하자면 진짜 많이 얇아진 편이었고, 일반 모델은 아직까지 태평양 베젤이라서 이제서야 라고 하기도 하지만, 베젤이 이렇게 얇아짐으로 인해 이제는 아이폰도 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프리미엄 같은 스마트폰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죠. 이거 보다가 14%의 베젤 보니까 와 또 되게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큰 변화는 USB Type-C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의 권고로 이번에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EU의 권고도 내년까지는 또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뀔 수도 있어서 100% 확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상 그동안의 루머를 보면 이 정도면 탑재된다고 봐야 해요. 왜냐면 얼마 전 USB Type-C 부품도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정식 부품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지만 방기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뭐 이 정도면 맞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번들 케이블 C2C 케이블도 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USB Type-C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Made for iPhone. 그러니까 MFI 인증이라고 해서 뭐 애플이 인정받은 케이블로만 뭐 충전 속도나 데이터 전송 속도로 뭐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원래 유럽연합에서는 또 이미 미인증 USB Type-C 케이블로 인해 속도 제한에 관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플이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애플은 아이폰 8 때부터 USB PDA 규격, 그게 표준 규격을 잘 따라갔었고 맥북이나 아이패드도 아주 오래전부터 탑재를 했고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MFI 같은 인증으로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USB Type-C 케이블로 인해 제한을 둔 적은 없거든요. 야 근데 진짜 아이폰에 타입C가 들어온 게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USB 타입C 단자 개발에도 애플이 참여하기도 했고 맥북에도 누구보다 더 빠르게 타입C를 적용했고 아이패드도 이제는 다 바꾸고 나서 아이폰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크게 말하지 않더라도 프로세서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이폰 14까지는 A16 바이오닉을 탑재했지만 새로운 모델은 A17 바이오닉이 탑재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세서의 특징이 뭐냐면 TSMC에서 첫 번째로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새로운 칩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예전에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공정이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 더욱 미세한 공정이 되면 될수록 칩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면적이라면 더 많은 전자 회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쉽게 체감되는 것은 공정이 더욱 미세화될수록 성능 향상이나 전력 소비를 줄여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정 외에 새로운 프로세서에 대한 변화도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루머로는 CPU에 대한 코어 수가 A16과 동일하지만 클럭이 조금 더 증가할 예정이고요. GPU 코어 수도 1개가 더 증가할 예정이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성능은 실제 출시가 되어 봐야 아는 문제이고요.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전성비에서 한번 큰 느낌이 오게 어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머에서도 30% 정도의 전성비가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배터리 타임에서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4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A16을 탑재하고 15 프로에서는 A17 바이오닉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 애플이 아이폰에서부터 옛날부터 램의 짜기로 유명해서 램 크루즈라는 별명이 생겼고 이번에 8기가 램을 탑재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루머도 8기가를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6기가 램을 동일하게 탑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초기에 8기가를 탑재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프로 맥스만 8기가를 탑재하고 일반 프로는 6기가를 탑재할 수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폰이 적어도 프로에서는 램 차이를 둔 적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6기가 램 루머를 보고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또 그럴싸한 거예요. 이때까지 출시된 아이폰의 램을 한번 비교해보잖아요. 그럼 램 크루즈 애플이 LPDDR5 6기가 램을 한 번만 써먹고 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걸요. 이것으로 인해 걱정되는 거라면 카메라 성능이 올랐는데 램은 안 올린다. 그럼 아이폰 11 프로 때 그때 기억을 하시나요? 카메라를 켜면 리프레시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한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프로 라인업은 12부터 6기가였잖아요. 다섯 번째는 카메라에 대한 루머인데 사실 카메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루머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메인 광각 센서는 재탕이라는 말도 있고 크게 뭐 달라질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나마 조금 찾아본 소식으로는 일반 모델도 1200만 화소가 아닌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델 유저분들이 오히려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로 로우로 찍는 게 아니라면 4800만 화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픽셀 비닝을 통해 1200만 화소로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망원단은 크롭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한 2배 중까지는 일반 모델도 좋은 성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요거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프로 모델에서의 한 가지 루머는 이제
애플도 잔망경 줌 렌즈를 탑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갤럭시나 S20 시리즈부터 잔망경 렌즈를 탑재했고 이후 망원단에서만큼은 아이폰보다 월등히 더 좋다라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었죠. 아무튼 이제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잔망경 렌즈를 탑재한다? 그러면 지금 3배 망원에서 5배에서 6배 정도의 망원단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프로 맥스에서만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급 차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프로에서는 넣기 어려운 게 내부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 스마트폰을 분해해봤다시피 잔망경 렌즈는 배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지만 빛을 90도로 깎아야 하다 보니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전성비가 개선되면서 배터리 공간을 줄이고 그 자리에 잔망경 렌즈를 프로 시리즈에도 넣어줄 수 있기도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가 언제 공개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죠. 아이폰의 출시 주기를 보면 애플은 9월 둘째 주에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하는데 가끔씩 변수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아이폰 12 같은 경우 10월에 공개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대체로 그것을 제외한다면 9월 둘째 주에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2023년 9월 12일에서 13일 정도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출시는 만약 저때 공개 행사가 맞다면 9월 22일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10월 초중순에 출시를 할 거고요. 왜 9월 22일이라고 한다면 거의 매번 공개한 그때 금요일에 예약을 받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령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애플은 항상 신제품, 특히 아이폰에서만큼은 항상 충족하게 뭔가 스펙을 준 게 없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특히 디자인적인 변화가 크다면 성능이 아쉽고 디자인적인 변화가 적다면 성능이 좋고 다 애매하게 변하면 가격이 아쉽고 다시 종합으로 들어가서 이번 새로운 제품의 포인트라면 티타늄 소재 적용, USB Type-C, 잔망경이나 일반 모델에서도 4,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한 것, 요게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또 다른 하드웨어 기믹이 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14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새롭게 들어갔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5가 나온다면 이제 교체할 대상이라면 한 13이나 14분들은 뭐 엄청 큰 게 아니라면 존버를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12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부터 슬슬 업그레이드를 해도 좋을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새로운 아이폰 15에서는 어떠한 기믹이 또 들어갈지가 궁금하기도 한데 또 작년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으니까 또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한 걸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궁금한데요. USB Type-C는 사실상 거의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또 최근 루머를 보면 아이폰 14에서도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뀐 모델을 또 리뉴얼해서 판매한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C타입 되면 좋긴 좋겠는데 이제는 맥세이프가 꽤 많이 보급이 되어갖고 또 그렇게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